궁금할 땐 사는 게 너무 답답할 땐 보고 듣고 말하다 보면은 뭔가 할 수도 있을 것. 소심한 불자들의 세심한 불교 이야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예, 오랜만에 겨울입니다. 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춥네요. 네, 춥다 하니까 우리 어떤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예, 저 여기 들어와서 수습 교육 차원에서 저기 해남 대흥사 템플스테이 할 때, 네. 1월 말이었던 것 같아요. 1월 말이었는데 엄청 추웠죠. 그 땅끝마을이긴 한데 거기가 네. 겨울은 똑같습니다. 네. 죽도록 춥더라고요. 근데 왜 추웠냐? 네. 그러니까 낮에는 괜찮은데, 네. 그 아시다시피 절에서는 이제 기상을 새벽 3시에 하죠. 그러니까 3시에 일어나니까 죽겠더라고요. 추워서. 그럼 우리 기자님의 그 추억 속에 있는 새벽 3시 요걸 주제로 예. 왜 절에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나나 요 이야기를 이번 주에 예. 해보도록 하지요. 네. 3시에 일어나죠, 절에서. 근데 그게 요즘 사람들이 밤문화에 익숙하다 보니까 새벽 3시까지 안 자는 거는 사람들이 익숙한데, 네.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건 정말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네. 그 절에서 이제 출가를 해서 이제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절에서 출가를 하면 행자 생활을 하는데, 네. 늘 이제 그 출가하는 기수들마다 말씀드린 봄, 가을, 조교 중에서 봄, 가을 이렇게 행자 교육을 하는데, 그 전부터 행자 생활을 하면 중도 탈락자가 생기죠. 그러면 뭐 여러 이유가 있죠. 여러 이유가 있는데 중간에 그만두고 다시 절에서 나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꽤 많은 숫자가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정말 힘들다. 그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절에 들어가면 환경도 낯설고 일도 고되고 또 위기 질서도 이제 매섭고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도 힘들지만 그런 것까지는 웬만하면 견뎌내겠는데,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그만두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럼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부처님 당시에도 그랬을까요? 그거는 아닙니다. 부처님 여러 경전을 보면 부처님은 그냥 동틀 무렵에 일어났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게으르진 않았고 부지런했는데 그렇다고 3시에 일어날 정도로 이렇게 극단적으로 살진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략 대여섯 시 정도 봅니다. 그럼 그것도 문화적인 영향이 있겠네요. 어느 정도. 그렇겠죠. 그러니까 언제부터 새벽 3시에 일어났다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그런데, 네. 그러니까 동아시아 문화권에서 어떤 생성된 이제 생활 습속인 패턴인 것 같은데, 네. 그 주역 아시죠? 주역. 네. 중국의 역법이면 중국의 어떤 역법, 역학을 다룬 책이면서 어쨌든 세상의 어떤 미묘한 이치를 보여주는 고전인데, 주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늘은 자시에 열리고 땅은 축시에 열리고 사람은 인시에 생긴다고 했고, 그다음에 유불도가 동아시아 문화권의 3개, 그러니까 문화권에서 어떤 기본 사상적 근본을 이루는 유교, 불교, 도교가 있는데, 유교, 불교, 도교 중에서 도교의 어떤 양생술, 그러니까 불로장생, 그 도교의 궁극적 목표는 인간의 불로장생이기 때문에 늙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렇게 불로장생을 할 수 있는 생활 패턴 중에 하나가 그쪽에서는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것을 이제 가장 이상적인 거다라고 네. 하죠. 그러니까 인시에 일어나서 네. 묘시에 변을 보고 네. 진시에 밥을 먹고 사시에 일을 시작하면 건강에 좋다는 네. 게 그쪽에 이제 거기가 이제 약간 규범이에요. 네. 네, 기준이 규범인데, 그 인시가 그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인시가 이제 새벽 3시부터 5시, 네. 그리고 묘시가 3시부터, 그러니까 5시부터 7시, 진시가 7시부터 9시, 사시가 9시부터 11시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기서 아마 비롯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거기서 비롯되기도 했고, 사찰이 돌아가는 시간이니까 3시에 일어나서 새벽 예불을 드리고, 그다음에 4시 예불 불공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딱딱 나눠져 있죠. 거기서 그러니까 4시부터 일상을 시작하는 게, 우리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고 하는 게 사시 공양 있지 않습니까? 네. 맞이를 네. 올리고 하는 게, 그러니까 네. 그것도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시부터 일을 시작한다고 네. 하듯이 네. 불교의 일과는 4시부터 시작을 하는 거고. 네. 그리고 그게 딱딱 맞았더라고요. 절에서 3시에 보통 일어나서 이제 도량속을 돌고 예불을 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런저런 정리를 하다 보면 밥때가 오고, 그럼 5시 보통 됩니다. 그럼 5시가 되고
그래서 이제 공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되면 그런 식으로 이제 쭉쭉 이어지는 거죠. 네. 그런 게 이어져서 그런 식일 것도 같고요. 네. 단순히 보면 아마 농경 문화가 우리나라 예전에 지금은 안 그렇지만 농경 문화가 네. 거기서 나온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예전 농부들이 아침에 동트기 전이고 한참 전에 일어나야 되니까 보통 새벽 3시 일어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식이 자연스럽게 정해졌을 거고 네. 한편으로 보자면 개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울의 이제 본질은 남들이 다 하는 걸 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 되냐면 남들이 다 하는 걸 하지 말아야 그 남들 인간들에서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불교가 이제 고행이라는 걸 이제 불교는 보통 고행이라를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불교는 고행의 종교가 아니라 이제 명상과 휴식의 종교고 네. 중도의 종교인데 그래서 고행이라는 걸 부처님도 고행 너무 지나친 고행을 하지 말라고 하셨지만 네. 이게 또 고행이라는 게 있어야 사람들을 좀 우러러보고 존경받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모범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들처럼 대충 뭐 7시 일어나든 8시 일어나든 그렇게 살면 스님이라는 사람들이 존경을 못 받겠죠. 예우를 못 받을 거고 그럼 결국은 좀 더 남들보다는 모범을 보여서 더 빨리 일어나고 해야 되다 보니까 새벽 3시로 정착된 것 같고요. 근데 말씀드렸다시피 새벽 3시까지 안 자기는 쉬워도 일어나는 걸 어려워하는 게 현대인들이고 네. 그리고 또 그런 그 3시 일어나는 그 힘든 문제 때문에 출가도 더 안 하게 되고 하니까 이제 절에서도 그런 고민이 많으니까 요즘은 계속 그 기상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출가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많이 엄정히 요즘은 이제 거의 공식적으로 5시고요. 더 늦어도 그건 이제 사찰에 따라 주지 스님의 어떤 재량껏 조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절의 스님들이 뭐 7시나 8시 그러니까 아무리 늦춰진다고 해도 7시나 8시나 이렇게 늦추지는 않겠죠. 그렇게 되면 스님이나 일반인이나 뭐 차별성이 없어지니까. 근데 예전보다 좀 그 기상 시간이 늦춰지긴 했는데 예. 또 옛날 추억을 떠올려 보면 새벽 3시에 이제 도량석 소리가 또로록 이제 시작을 하면 그 고요한 곳에서 이 얼마나 참 배려가 깊은지 그 소리로 조금씩 그 생명을 깨워가고 거기에서 나가서 새벽 예불을 준비하고 그렇게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해가 뜨는 것과 함께 어떻게 보면 나도 약간 이렇게 깨어나는 듯한 느낌. 예, 마음도 정화되고 하죠. 뭐 예불할 때 타무를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네. 법고, 모고, 운판, 그러니까 범종인데 법고 그때 항상 이제 절에서 들리니까 새벽녘에 들리는 법고 소리, 그러니까 북소리, 그다음에 그 모고 이제 나무 이렇게 홈을 파가지고 거기서 이제 두드리는 것. 운판은 이제 철판으로 된 건데 그 창창거리는 소리, 그 범종 가장 깊고 이제 웅장한 소리인데. 뭐 말씀드리자면 이제 사바세계 모든 중생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한다는 상징을 갖고 이제 치는 거잖아요. 네. 법고는 이제 육지에 사는 길짐승들, 그리고 모고는 물짐승, 물고기, 바다에 사는, 물에 사는, 그리고 운파는 새들, 날짐승들, 그리고 범종은 그 소리가 깊고 웅장하기 때문에 땅 밑에 있는 지옥 중생들을 제도한다는 차원에서 울리는 거고. 그 말씀드려서 사찰의 추억이 보통 사람들이 사찰이 정말 아름답다, 경건하다, 신성하다고 느끼는 게 그 새벽 풍경, 그와 소리.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불교가 되게 아름답고 깨끗하고 신성하다라고 그러니까 하는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어렸을 때 굉장히 감동적이었던 것이 나만 그냥 예불에 참석하는 졸려 이래가지고 그냥 예불에 참석했다가 그러다가 사무를 외치는지 그다음에 도량석으로 조용히 우주를 깨우는 것 그런 배려심 이 배려심이 나올 수 있는 건 우리 기자님 저번에도 말씀하셨듯이 인연법을 꿰뚫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의식에서도 그것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게 어떻게 보면 요즘 예전에 많이 유행했었죠. 새벽형 인간. 그리고 또 요즘 또 나왔어요. 자기계발서 이렇게 보면 나는 항상 4시 반에 일어난다. 그래서 똑같은 24시간을 살지만 난 다른 사람보다 나에게 더 집중하고 나의 능력을 더 개발하기 위해서 일찍 일어난다. 라고 하는 책이 여전히 나오거든요. 살다 보면 그런 자기만의 루틴을 그러니까 일찍 일어나는 것도 중요한데 말씀하신 대로
아침형 인간이어도 좋고 새벽형 인간이어도 좋은데 제 생각은 어쨌든 자기만의 루틴을 만드는 게 되게 자기 개발이든 어떤 인생을 좀 안정적으로 멘탈도 유지해가면서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밤에 빨리 자게 되고 쓸데없는 짓 안 하게 되고 맞습니다. 그만큼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이 길어지게 됩니다. 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는 게 또 중요한 게 불면증이 요즘 현대인들의 많은 그 힘든 문제고 또 그게 더 뭐 마음의 병으로 이어지는 시작이 불면증이거든요. 그래서 그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 어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불면증을 치료하는 방법은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는 것도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것도 중요한데 행여 정해진 시간에 못 자고 늦게 자게 되더라도 반드시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결국 그게 인생의 어떤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중요하고 결국은 그 루틴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려면 어떤 인내, 정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스님들도 결국 아침에 일어나는 건 그러니까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건 남들보다 훨씬 빨리 일어나는 건 결국은 고행 그 인내와 정성의 문제인 거고 자기 삶을 좀 더 알차게 좀 더 깊은 수행으로 나의 마음을 좀 풍요롭고 넓게 만들어서 그걸 중생에게 회양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결론은 물론 새벽 3시 일어나시기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새벽 3시 일어나겠다는 각오가 있어야 내가 조금이라도 발전하고 세상이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새벽 3시가 말씀하신 대로 새벽 3시까지 견디는 건 할 수 있겠지만 새벽 3시에 일어나는 걸 어떻게 해? 라고 생각하겠지만 우리 오랜 전통 사찰에서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우주를 깨우고 그 다음에 하루를 시작했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우리도 나만의 루틴을 잘 새기고 또 나를 잘 돌봐가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불자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생 새벽 3시에 일어나기 힘들다고 하는데 또 하다 보면 돼요. 네, 맞아요. 저도 늦게까지 버티는 것보다 일찍 일어나는 게 전 좀 더 편한 스타일이거든요. 산다는 게 원래 하다 보면 또 의지의 문제죠. 네, 의지의 문제고 오늘 우리 새벽 3시 이야기를 하면서 꼭 이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사찰에서 하는 그 도량석부터 사물, 예불 하는 거기에 담긴 의미도 한 번씩 더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오늘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 고. 좀 헷갈리는 지금 잠깐 중국 끊어야 될 것 같은데. 네, 다시 제가 매우 좀 못하거든요.